네, 소설 은교로 유명한 작가 박범신 씨가 여성들을 성희롱 또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또 상습 성추행 지적이 제기된 시인 박진성 씨는 논란 사흘 만에 사과를 하고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성 관련 추문의 실태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도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소설가 박범신 씨의 성추문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입에 담기 힘든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일단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은 한 트위터에 이제 한 여성이 글을 올리게 된 겁니다. 내가 이전에 박범신 씨하고 함께 출판 작업을 했던 편집자였는데 네. 함께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함께 여성 7명과 술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술자리에서 대단히 박범신 씨가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했었다. 네. 그 말 중에는 이를테면 은교라고 하는 그 소설이 사실 70대의 노인과 10대의 여성이 어떤 여러 가지 뭐 사랑에 얽힌 여러 감정적인 선들을 잘 다루고 있는 소설인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마치 나이가 조금 있는 여성들에겐 늙은 은교다. 젊은 여성들에겐 젊은 은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그 안쪽 소설에 나오는 성과 관련된 묘사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서 성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한 말들을 했었고 또 사실 그 뭐 술을 따라라 이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농담을 한 것이 그때 조금 세월이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이 A 씨가 올린 이 글 말고 곧 이어 또 다른 출판사의 B 씨가 또 다른 유사한 글들을 이제 올리게 되면서 이게 일파만파가 되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며 그 뒤에 잇따라서 이게 단순히 뭐 박범신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단 내의 문제라고 이제 문단 안쪽까지 굉장히 널리 퍼진 이야기다. 이런 네. 이야기가 되면서 이게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지금 자리 잡고 있죠. 네. 어쨌든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니까 박범신 씨가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사과의 글을 보고 나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습인데 네. 이 사과의 글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일단은 그 박범신 씨가 일단 바로 글을 사고를 올렸는데 이 글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땅다리 그랬듯이 살았고 썩고 사랑하고 살았다. 그 다음번 문구가 뭐냐면 오래 살아남은 것이 오역이다. 죄일지도 누군가 마음 상처를 받았다면 나이든 내 죄겠지 미안하다 했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뉘앙스가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이거를 20분 만에 다시 처리를 하고 다시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오래 살아남은 것이 오역이고 죄일지도 또 이 부분을 이제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올라오니까 이게 과연 사과의 글이냐? 이건 사과의 글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그래서 내가 나이 먹은 게 죄다 뭐 이런 의미로 올린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반응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 다음번에 아예 그냥 없애버렸거든요 글을. 근데 이런 SNS 상의 글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이 옳은 거냐 그른 거냐에 대한 그 대중들의 논의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여기로 끝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실제 그 술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나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또 글이 올라오고 그 반대편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런 언사만으로도 이거는 뭐 성폭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SNS상에 뭐 어마어마한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SNS에 올린 박범신 씨의 이 글 자체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일으키는 하나의 또 촉발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네. 어쨌든 이 사과라는 게 진정성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일단 이 글만 봤을 때는 진정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런데 이 박범신 씨 말고도 시인 박진성 씨도 성추행 논란 때문에 뭐 활동을 이제 안 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이 문단 안에서 성폭력 사례를 모으다가 이런 사례들이 이제 막 발견됐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단 내에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가요? 그 단적으로 문단 내에서 이런 일이 많은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한 가지 일어나고 현상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해시태그라는 게 있잖아요. 그 트위터에 보면 이렇게 샵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뭐라 상황이라든지 글의 주제를 암시할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단어들을 써서 네. 나는 이런 글을 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걸 조금 더 명료하게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해시태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샵하고 그다음에 문단 내 뭐 성폭력 이런 식으로 실제 문단 내에 굉장히 성폭력이 만연해 있다라는 것에 해당되는 여러 글 주제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이제 박진성 씨 시인 박진성 씨 이야기인데 우리에게도 이제 목숨이라는 시로 굉장히 잘 알려진 시인이에요. 네.
근데 이 박진성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실 함께 술자리하는 자리에서 혹은 또 함께 출판 관계자들과 있을 때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된다. 너는 새끼가 도는 얼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성추행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면서 지금 박진성 씨 같은 경우는 바로 사과하고 본인의 모든 글과 관련된 활동을 접겠다. 네. 이렇게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올린 지금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 박범신 씨와 박진성 씨 두 사람만의 문제냐? 오히려 이 부분이 그 문단 내에 더 확대되어야 될 문제이고 이미 사실상 알려져 있는 문제인데 이게 사건화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이제 이야기 한참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와중에 최근에 이제 SNS 그중에 트위터를 통해서 이 문단 내 성추행, 문단 내 성폭력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러가면서 이런 문단에서 이런 출판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작가에선 저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문단 내에 어떤 성적 도덕적 해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추행의 대상이 작가, 지망생이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일종으로 권력의 갑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돼야 될 텐데요. 일단은 작가라고 특별히 유명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지가 워낙에 확연합니다. 그렇다 네. 보니 출판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방송 작가라든지 아니면 팬들 같은 경우도 마치 아이돌을 만나는 것처럼 굉장히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 어떤 성추행이라든지 아니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에도 함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올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력형 성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위인지 그건 이제 저희가 좀 가려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지만 이제 분명한 건 이런 그런 갑과 을과 같은 심정적 권력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건 분명하죠. 네. 그리고 아까 성 관련 문제를 하나 더 보도해드렸는데요. 현직 영관급 장교가 서울 한복판에서 성매매 포주 노릇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별일이 다 있죠. 네. 이게 지금 지난 19일 날 있었던 일인데 인터넷으로 채팅을 해서 이제 성매매를 한 여성들이 이제 잡히게 됐는데 이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사실 우리를 이렇게 알선해 준 사람이 있다. 라는 이제 보고가 나온 겁니다. 그런 이런 진술이 나오다 보니 이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 알선자를 잡고 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무사라고 하는 이제 국군 기무사령부의 소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무사에 있던 소령이 여성 4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실제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다른 남성들, 성금의 남성들에게 이 성매매를 알선을 하고 그 알선비까지 생겼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시작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 남성도 지금 피의자로 알려진 기무사 소령도 본인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다가 이 여성들을 알게 되고 그럼 나랑 같이 일을 하자 이러면서 실제 본인이 포주로 나서게 된 거죠. 네. 또 문단에 있어서도 군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선배가 후배에게 강요해서 성 관련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군대, 문단대 이런 거 말고도 청소년들마저 이런 행태가 번진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심각한 문제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룬 이야기는 70대 이야기와 그리고 40대 이야기와 지금 10대 이야기가 성과 관련된 이슈로 쭉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 국민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성공화국이냐?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세대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성문란, 특별히 도덕적 해이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작가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군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10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이런 일들이 지금 왕왕 있었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미국의 대선의 여러 장면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이 성추문 문제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만연된 문화의 문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걸 미국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들 이름이 오르나락 내리락 하면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거는 상부부터 윗성부터 내려왔던 도덕적 해이가 지금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마치 스미듯이 아래쪽으로 물이 떨어지듯이 그러하게 만연된 현상이 아닌가 싶고 특별히 10대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물론 가출, 이콜, 성매매 이렇게 연결되는 안타까운 고리도 있겠지만 이 고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특별히 이
아이들이 지금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인증 없이 충분히 청소년 성매매가 가능한 채팅 사이트들이 우리나라 지금 200개도 넘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채팅을 통해 가지고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걸 아이들도 인터넷상으로 그냥 노출이 돼 있고 알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아이들이 돈이 필요했던 아이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못난 성인들이 문제인지 네. 아니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저 윗선부터 내려온 전체적인 그 권력 상부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모두의 문제인지는 정말 사회적으로 함께 논의해보고 같이 네.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야에서 조금 얽혀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성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밝혀지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한마디 정리해 주시죠. 우리가 이런 사회 현상이 발생할 때는 크게 하나 교육적인 부분과 곧 예방의 차원과 또 하나는 치유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어져야 될 텐데요. 네. 교육 곧 예방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우리가 성희롱 교육이라든지 뭐 성폭력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죠. 이런 교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게 현실에 대해서 눈뜰 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정확한 경계를 알려주어서 도덕적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흔히 말하는 성폭력 교육, 예방 교육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통해서 올바른 성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문화 상부에 있고 정치 상부에 있고 그다음에 교육의 상부에 있는 사람들의 좋은 모델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이런 모델들이 갖추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피해를 받은 자들에 대한 치유가 잘 이루어지고 또 가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처벌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사람들에게 각인이 된다면 네.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예방이자 가장 중요한 치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